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심리 정서적 주제는 성격 장애 관련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성격 장애 안에서도 그 의존성, 네, 성격 장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의존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인간관계 내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상대, 타인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인격 장애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다양하게 뭐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든지 경계선상 성격 장애라든지 뭐 강박성 성격 장애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인격 장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존성 인격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격 장애의 한 부류인 이 장애는 그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주체적이지 못하고 또 지나치리만큼 과도하게 타인을 배려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는 인간관계는 혼자 맺을 수 없죠. 반드시 복수 타인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성 안에서 나도 내 주장을 좀 해야 되고 또 상대의 주장을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뭐 제 주장 또 상대방의 주장 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관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서 내가 주체성이 없고 그냥 그저 상대가 하는 것에만 따라가고 그런 것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장애가 바로 의존성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성격 장애를 가진 인간, 다시 말하면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인간관계 내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상대가 타인이 나를 싫어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와 충돌되지 않도록 늘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하지 못하고요. 또 모든 것을 오직 상대에게만 맞춰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데 왜 이런 인간관계 내에서 한 사람이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런 관계성 내에서 관계가 바로 그 상호 관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들의 좀 이슈는 과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과거에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첫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부모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못된 관계 경험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과거는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잘못된 신념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 장애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앞서 그 잘못된 관계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사실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방법은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냥 어린 아이는 부모님에게 매달리고 또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을 돌봄을 잘 받는 거. 그냥 사랑을 잘 받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무관심한 부모와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의 다시 말하면 이기성이죠. 본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본인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자기애가 강한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이런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관계를 했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실 어렸을 때 많은 공감과 인정, 이해, 이렇게 배려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관계의 경험이 아니고 오히려 전혀 배려를 받지 못하고 공감도 이해도 받지 못했던 정말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런 관계 경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관계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도 너무나도 많은데 부모로부터의 그런 폭언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아이는요 늘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그 안에는 사실 불안함이 늘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는 하지만 늘 불안하고요. 그리고 내 정말 목숨줄과 같은 이 부모, 근데 이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잘못된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아이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의중, 부모의 의견이나 부모가 하는 판단,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당연스레 늘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의 그런 낯빛을 살펴보고 이를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의존성 성격 장애의 첫 출발점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된 애착 불안을 경험함으로써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1차적으로 이 아이와의 관계성 안에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내 아이에게 불안함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불안한 환경에 노출시켜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불안한 환경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사실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물론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랑과 돌봄, 배려로 늘 이 아이를 인정해 주고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런 잘못된 관계 경험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뭔가 따뜻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요. 사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불안함을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면에 길러지거든요. 그러나 정말 늘 애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안한 아이는 정말 늘 불안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늘 살피게 되고 참 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갖게 된 핵심적인 이유에는 잘못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의존적인 성격을 낳게 되었다. 왜냐? 그 중간에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늘 눈치를 보고 늘 상대의 의견이 나의 의견이 되어서 정말 내 주장을 못하고 내 주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실 그 우리 사회 속에서 또는 우리의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정말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없고 그저 타인을 위해서 희생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렸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에 오늘날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여전히 좀 바뀌어지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안정감이 필요할 터인데, 다시 말하면 안전 기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심리 상담 센터를 통해서 그런 본인의 근본적인 애착 불안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성격 장애 중에서 의존성 성격의 장애, 인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 또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성격 장애에 관련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